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행정법 이제 행시 예비순환인데 저 이름은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변호사고요. 혹시 이제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자료에 관련해서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야 돼요. 네이버만 검색하시면 안 되고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제 행정법 교환 TV라고 검색하시면 교환 TV라는 이제 검색하시면 이제 카페가 들어와요. 카페 들어오면 제가 몇 가지 자료를 행시나 법행이나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서 자료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이제 실강의는 행시용이지만 동영상 같은 경우는 변호사 시험이나 법행 수험생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자료 올려놨는데 그래서 올해 행시생들을 위해서 행시하고 법행 수험생 등을 위해서 그 최근 판례 3년간 판례 있죠. 3년간 최근 판례를 올려놨어요. 올려놔가지고 좀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이제 변호사 시험은 6월달에 올려놓을 건데 이제 행시와 법행은 상반기 수업이 있으니까 상반기에 시험이 있으니까 이제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이렇게 3년치 판례를 올려놨으니까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변시에 관련해서 이 판례는 6월달에 올려놓을 거예요. 6월 말이나 7월 초에 올려놓을 거고 그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시생들을 위해서 이 변시 객관식 기출을 모아놓겠어요. 객관식 기출 OX집을 올려놨으니까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볼 수 있으면 보시고요.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하시고 이제 행정법을 시작할게요. 근데 오늘 이제 자료를 한다. 교재는 행정법 교환을 할 거고요. 이 서문에도 써놨지만 제가 공부할 때 만든 서브노트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이제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 되는 제 서브노트였어요. 제 서브노트라 가지고 책을 만든 거죠. 그것을 책을 만든 건데 이 책 보다 보면 이 서브노트라는 것을 T를 내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예를 들어서 표가 많다는 거. 표가 많아요. 다른 책에 비해서 표가 많아요. 유난히 많아요. 왜냐면 공부하다가 어렵거나 복잡하다 한 것들은 표를 만들었거든요. 표를 만들어서 서브노트 만든 표를 책에 아예 집어넣었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차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설이 있고 학설 뭐 긍정설 있고 부정설이 있고 절순설이 있는데 그다음에 판례가 있죠. 판례 학판검 여러분들 항상 쓸 때 학판검 쓰잖아요. 학설 판례 검토를 쓰는데 판례 옆에 뭐 긍정설 판례의 입장을 써놔서 이렇게 검토 긍정설 이렇게 검토도 긍정설. 왜냐면 서브노트 책이 보통 이렇게 안 쓰잖아요. 이런 걸 안 쓰는데 서브노트 만들 때 빨리빨리 보기 위해서 학판검 쓸 때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순설이 있고 판례는 긍정설이다. 검토도 긍정설 검토한다. 라고서 밑에다가 간단하게 키워드 정리했던 거죠. 이것을 이제 긍정설, 부정설 이런 것들은 안 지우고 책에 이렇게 내버려뒀어요. 또 지우는 것도 보통 책들 보면 이게 없어요. 다. 법학책 보면 이 판례 옆에다가 긍정설이다 부정설 안 쓰잖아요. 검토 옆에다가 부정설이다 긍정설 안 쓰는데 서브노트 만들 때 지금 빨리빨리 보려고 지금 적어놨던 건데 이걸 책을 만들면서 지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지우는 것도 일이라서 안 지웠어요. 안 지우고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든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책이 아마 실림동에 나와 있는 강사 기본서라든가 이 본문 내용이 한 840페이지 될 거예요. 840. 이 서브노트에다가 판례를 이제 추가하니까 840이 있는데 이제 이 제 책이 아마 실림동에 나와 있는 기본서 중에 제일 얇을 겁니다. 이게. 교수 기본서, 교수님 기본서 보면 300페이지, 뭐 1600페이지 막 그러잖아요. 1600페이지 되는데, 교수님 책도 보면, 제 책이 아마 제일 얇을 겁니다. 교수 기본서, 강사 기본서 다 합쳐서 제일 얇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이게 3판이잖아요? 3판인데, 한 번도 여기서 시험에 법원행시라든가, 변시라든가, 행시, 오구공채죠. 여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만, 이 책이 출간이 되고 판례, 이후에 선고된 판례가 시험 나올 때는 빼고. 그렇죠. 책 나오고, 올해
3월달에 나왔잖아요. 이 이후에 그 선고된 판례는 당연히 책이 없죠.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들은 빼고 그런 거 빼고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 법원행시, 5공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 참고만 봐도 참고만 봐도 시험 준비하는 아무 지장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책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법을 좀 들어갑시다. 노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 노트 노트를 행정법의 학습 방법. 이제 행정법 특징 써놨어요. 이제 행시하신 분들은 이런 어려움 없어요. 행시하신 분들은 민사법, 형사법 공부 안 하고 행정법을 공부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제 법원행시나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은 어떤 공부하냐면 민법 공부하고 민사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하고 형소송법 공부하고 행정법 공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보면 여기 하세표를 써놨죠. 하세표.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행시 하신 분들은 민법 공부한 다음에 민사법 공부하고 형법 공부한 다음에 형사법 공부해요. 민법은 실체법, 민사법은 소송법, 실체법, 소송법이라는 거죠. 근데 행정법은 여기 플러스 무슨 말이야? 실체법이랑 소송법이랑 같이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수기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수기를 써도 이런 내용은 없고 이제 다른 내용이 있던데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 전체 수사 합격자들의 합격 수익 읽어보면 하나같이 어려웠던 과목을 하나 꼽으라면 행정법이 어려웠다 그랬어요. 근데 행시하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행시하신 분들은 민법, 민사법, 형법, 형사법 공부 안 하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행정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이점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해드리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죠. 행시하신 분들은 오히려. 근데 법원행시나 변시하시는 분들은 이 민법 공부하면 한 다음에 민사법 공부하고. 그럼 민법은 실체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민법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청구권이 어떤 생겼다 칩시다. 청구권.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여러분 돈 안 갚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달라고 할 청구권이 생기죠. 저는 채권자, 여러분 채무자. 민법상 이제 청구권 인정됐어요.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으면 채권자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그러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돈다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 거죠. 형법도 마찬가지죠. 형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절도를 했어요. 이 절도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공부를 하죠. 범죄가 성립하는지 공부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형법을 적용해보니까 절도죄가 인정된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 절도죄가 인정되면 이 사람 가만 놔두나요? 교도소에 보내야 되잖아요. 교도소 보내서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제 유죄 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체법은 실체법도 공부하고 소송법은 소송법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책이 잡기가 책이 잡기 쉬워요. 민법책 보면 이제 민법책 기본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 책이 잡혀요. 민사소송법대로 민사법 기본서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책이 잡혀요.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사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옛날 사법시험 수사 합격자들이 왜 행정법이 어렵냐? 이것 때문에. 플러스 실체법하고 소송법이 섞여 있어요. 이게 행정법이. 그래서 이제 행시생들은 이걸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면 이거 합쳐서 민사법, 합쳐서 형사법인데 민사법, 형사법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상태에서 행정법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서 오는 혼동은 없어요. 그게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방해가 안 된다는 거죠. 법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법 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부분이 이게 공부한 것이 이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행시하신 분들은. 근데 변시하신 분들도 예를 들면 이 행정법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실체법이랑 소송법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탈 텐데 이제 소송법은 대표적인 게 이게 이 책이 뭐냐 행정구제법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제법. 여기가 소송법이고요. 행정구제법 뺀 나머지가 실체법인데 그러면 행정구제법을 공부할 때는 소송법만 나오고 행정구제법 뺀 나머지만 공부했을 때 실체법은 나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실체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 행정구제법 내용이 나오고 소송법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소송법 행정구제법이죠. 행정구제법 공부하다 보니까 실체법 또 나와요. 뒤죽박죽이 섞였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이게
실체법, 소송법에 뒤집박 섞여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만든 게 사리프리 구조예요. 사리프리 구조. 제가 만든 게 사리프리 구조예요. 노트에 한 4페이지인가요? 5페이지부터 사리프리 구조 할 텐데 제 강의가 이게 한 10페이지 될 거예요. 이 제 강의 핵심은 이 사리프리 구조입니다. 사리프리 구조.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사리프리 구조를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실체법하고 소송법을 좀 구분해보자. 이게 사리프리 구조를 통해서 이제 교과서는 제 책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책 보면 순서대로 쫙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 이 기본서를 읽고 사례집 풀면요. 사례집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요. 이 구조를 알지 못하면 이걸 공부하고서 이 행정법을 이걸 사리프리 구조를 안 한 상태에서 행정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본 강의 3번 듣고 기본 3번 보고 그다음에 사례집 보면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딴 세상에 얘기 돼요. 그걸 파악하는데 3년 걸려. 3년. 보통 3년 걸려요. 행정법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기까지는 최소 3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법을 1년 만에 끝냈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1년 만에. 네, 1년 만에 끝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중요하다. 작년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데 사리프리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도망가는 분도 있고 수강청 서류한 분도 계시던데 뭐 어쨌든 해야 된다. 이게 1년치 하든 2년치 하든 3년치를 하든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할 거고요. 사리프리 구조가 제 강의는 오늘 하는 사리프리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이 사리프리 구조 얘기는 좀 더 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사리프리 구조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이제 제일 중요하죠.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이제 사례형이죠. 이제 사례형하니까 변호사 시험은 사례형 말고 객관식 풀고 기록형도 보는데 우리는 사례형 중심으로 공부하면 특징이.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돼요. 우선 제가 쟁점을 써놨어요. 쟁점. 기출 문제라고 안 써놨어요. 기출문제를 안 써놓고 기출 쟁점을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는 거의 드물어요. 올해 변신은 똑같이 나왔어요. 올해 변신은 좀 더 말씀드렸지만 올해 변신은 작년 행시랑 똑같이 나왔어요. 올해 변신은 작년 행시랑 똑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똑같이 문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이제 나왔던 쟁점들이 사실관계를 바꿔 무슨 말이냐면 물어보는 쟁점 똑같은데 사실관계를 바꿔서 똑같은 쟁점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쟁점을 안 써놓고 쟁점이라고 기출문제를 안 써놓고 예외적으로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는 경우도 있더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변시라든가 행시라든가 법행 있죠. 법행의 기출 쟁점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작년에 내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맘때 특히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라든가 행시하는 친구들은 법행 문제가 이렇게 자주 출제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법행 문제를 풀고 가지 않고 시험장에 가면 시험 끝나고 나서 나왔을 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변시가 뭐가 나왔어요? 변시가? 저는 이제 법행 문제를 강조했는데 행시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는 못 썼어요. 올해 작년 행시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작년 행시는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최근 판례가 중요한데 나중에 최근 판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법행이 있고요. 작년 이제 2023년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 했을 때 법행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최근 2년 전 판례가 시험에 나왔어요. 작년 2년 판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최근 판례가 자주 출제돼요.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2년 전 판례 나왔는데 이게 비공개 판례예요. 비공개 판례. 그래서 어느 책이든 없어요. 이 판례가 없어요. 그래서 법행 시험 보는 친구들이 당황했죠.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사실관계는 2년 전에 판례이긴 한데 2년 전에 판례고 비공개 판례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판례집에는 없는데 판례집이나 기본서는 없지만 그래서 없는데 가만히 물어보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2009년도 행시
오래됐죠. 2009년도 오래됐죠. 그 다음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에 옛날 사시.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사시 문제랑 유사하게 냈어요. 유사하게 냈어요. 그러면 이런 판례 못 봤어도 이런 기출문제 열심히 공부했으면 유사한 문제니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응용을 할 줄 알아야죠. 응용을 할 줄 알아야죠. 그죠? 법행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제 2년 전에 판례 나와가지고 처음 보는 판례다 해가지고 당황했는데 문제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관계는 2년 전에 판례이긴 하지만 모르는 쟁점은 2009년도 행시하고 2014년도 아니면 15년도 하시 문제랑 거의 유사하더라. 유사하기 때문에 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정도는 해야죠. 그 다음에 작년 행시 볼까요? 작년 행시 2013년 2024년 행시 이게 참 골 때렸어요. 행시가 6월달에 시험 봐요. 6월 말에 봐요. 그러면 이제 2월 말에 봤는데 2월 말에 판례가 나온 거예요. 2월 말에 판례가 바로 나온 거 바로. 작년 2023년 행시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2년 작년 2월 말에 나온 판례가 6월 말에 나왔어요. 넉 달 정도 기간이 나죠. 근데 이게 넉 달이 아니라 2월 말에 선고가 되잖아요. 대법원 판례는 공개가 원칙인데 공개가 원칙한데 해서 바로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판결을 보다 보면 개인정보가 있거든요. 주민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해가지고 비공개 처리해야 되거든요. 비공개 처리하는데 한두 달 걸려요. 한 달이나 두 달 걸려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4월달에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월 말에 선고가 돼가지고 6월 말에 공개가 됐죠. 실질적으로 수험생이 볼 수 있는 것은 4월달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두 달 만에 이제 2달 간격으로 시험 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새로운 쟁점이라 가지고 이제 올해 이 책에도 반영해놨습니다. 이 판례를 새로운 쟁점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difficult, very difficult 맞나? 영어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스펠링 틀릴 것 같은데 새로운 쟁점이 나왔고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에 매우 어려움. 작년에 그래서 행시 수험생들은 꽈락이 한 50번이 넘었을걸요. 행정법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변시 볼까요? 올해죠. 우리 작년 6월달에 시험 봤으니까 변시가 올해 1월달 봤어요. 2024년 1월달. 이 강의는 이제 동영상으로 법행이나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도 많이 듣거든요. 많이 듣는데 작년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 법행 문제, 특히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뭐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법행 문제를 안 보고 안 들어가면 시험장 끝나고 나가지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법행이 안 나오고 행시가 나왔어요. 행시가. 내가 작년에 법행하고 행시라고 할 걸.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뭐가 됐든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똑같죠. 그래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사실관계도 똑같아요. 거의 동일해요. 대부분이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법행 문제 안 보고요. 행시 문제 안 봐요. 그래서 다 어려웠어요. 다행히 아까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제 카페 작년 행시 끝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카페에다가 작년 행시 문제 해설해서 올려놨거든요. 제 카페에서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이 카페에서 들어와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잘 봤다고 게시판에다가 제 카페는 아니고 게시판에다가 자랑도 했던데 몇몇 학생들이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대부분 못 썼어요. 수험생들이. 대부분 못 썼어요. 이 작년 문제만 봐서는 못 풀어요. 해설을 봐야 돼. 작년 문제 자체만 봐서는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해설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올해 변호사 시험 본 친구들은 제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해설 본 친구들은 시험 잘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명 안 되죠. 대부분이 못 썼어요. 그래서 이렇다니까 시험이. 법행이 작년 것만 기준했을 때 이렇게요. 이렇게 작년 법행은 2년 전에 판례 나왔지만 비공개 판례 나와가지고 알 수 없는 판례였지만 문제 가만 보니까 2009년 행시 2014년도 아니면 15년도 사시 문제랑 똑같더라. 거의 유사하더라. 응용할 수 있다. 작년 기준에서 행시가 제일 어려웠는데
시험 보기 2달 전에 판례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쟁점이 물어가지고 매우 어려웠어요. 그래도 꽈락도 많았어요. 꽈락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꽈락도 많았는데 이 변씨가 행시 문제 똑같이 내더라. 그러면 이렇게 안 나오느냐? 나와요. 이 변씨 문제가 이제 바꿔가지고 행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저기는 안 써놨지만 사시문제, 옛날 사시문제 있죠? 사시문제도 나온다. 이제 여기는 제 사례지면은 여기 다 해설을 해놨어요. 변시, 행시, 법행, 여기 안 써놨지만 사시문제도 써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히 행시는요, 행시는요,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행시는요, 10년 전에, 이 10년 주기설이랍니다. 10년 주기설. 근데 올해 변시도 여기서 포함돼요. 올해 변시도 포함이 돼요. 왜냐면 이 변시 문제 중에 이 행시 문제는 똑같이 나온 문제는 있지만 올해 2024년이잖아요. 2013년도 변시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아니죠. 거의 10년이잖아요. 10년이니까 변시도 10년 주기설이 포함된다. 법행은 아직 그런 건 안 보이는데, 법행은 이제 그런 건 잘 안 보이는데, 행시랑 변시는 10년 주기설이 적용된다. 그래서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모는 이제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입니다. 변호사 시험, 이 변생들은 이제 모의서를 봐요. 3학년 때. 6월달, 8월달, 10월달 변호사 시험 모의사를 보는데 변호사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답안 쓸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번 봐요. 근데 이 변모 사례가 변시나 행시나 법행에 출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변모가 변호사 시험 모의서가 생긴 지가 13년째거든요. 올해가 13년째예요. 13년째. 그래서 이 변모 사례, 이제 변호사 모의시험 사례입니다. 변모 사례가 14년 출제한 지가 13년 됐어요. 1년에 3번 보거든요. 3번. 그러니까 3번 보면 36년치가 되죠. 다른 시험은 1년에 한 번 보는데 변호사 모의시험 1년에 3번 보니까 36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출이 뭐 행시라든가 변시라든가 법행에 출제되냐?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14년 동안 문제가 모아놓으면 꽤 많은데 이게 출제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게 행시나 변호사 시험이나 법행에 출제된 문제가 변호사 모의시험 출제된 적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변형해가지고 변호사 모의시험에 낸다는 거죠.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사례집이 작년부터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 건데 이 변모 사례를 30년치를 작년은 기준이가 12년치죠. 올해로 기준 13년이니까 작년 기준 12년이죠. 12년 해가지고 36이나 39네요. 36년치를 해설 잘 달고 여기 기출문제를 20년치를 해설 잘 달고 진도별로 연도별로 다 배치를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출제되는지. 근데 출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변모 사례는 사례집이 없어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좀 이따 그래서 출제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좀 이따가 볼게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 변시나 행시나 법행 기출 문제가 변모에 변형된 출제된 사례는 아주 많다. 근데 변시 변모에서 객관시로 출제된 문제가 사례원으로 출제해요. 이제 변모에서 변호사 모의심에서 객관시로 출제된 판례가 있단 말이죠. 이 판례가 출제된 판례가 사례원으로 나오게 해요. 작년 행시가 그랬어요. 작년 행시가 그랬고 작년 변시가 그랬고 작년 입시가 그랬어요. 행시, 변시, 입시가 변호사 시험이나 변호사 모의시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판례가 사례형을 바꿔서 나오더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행시 하시는 분이나 법행 하시는 분들은 이 변호사 시험, 변호사 모의시험 객관식으로 문제 풀 수는 없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고 제 책에 보시면 이 변호사 시험하고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객관식 기출 문제가 기출 판례가 다 표시해놨어요. 이 책에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이 책 보시면 돼요. 여기 책에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1년 전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와요. 1년 전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변호사 시험, 옛날에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요새는 변호사 시험 최근 판례가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올 때는 1년 전 판례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행시도 이제 작년에는 시험 보는 날 기준에서 2달 전에 판례가 나왔죠. 그래서 1년 전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물론 법행은 2년 전 판례 나오겠지만, 그래서 넉넉하게 1년 전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하지만, 넉넉하게 3년치 판례 공부하자. 3년치 판례는 넉넉하게 공부하자라는 겁니다. 이제 브리타가 나와요. 이제 세 번째 유형, 브리타.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기출쟁점이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최신 판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브리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브리타가 나온 브리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중심 서술하면요, 명가락 나와요. 명가락. 왜냐면 브리타가 나오면 명가락이 목표잖아요. 브리타가 나오면 꽈락 나와서 아주 높아요. 그럴 때는 명가락 목표인데 물어보는 개념에 도출한 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술하면요, 절대 꽈락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근데 생각하지도 않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행시 붙을 때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정법 이제 행시 같은 경우는 꽈락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제 브리타가 나온단 말이죠. 브리타가 나와가지고 제가 네 번째 시험에 붙었었는데, 이제 이게 그때는 사례 문제가, 이제 지금은 사례가 10점, 15점, 20점, 30점이 따라서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사례가 50점 하나였어요. 사례 50점, 단문 2개에서 25점씩 해서 50점 이렇게 냈었거든요. 이게 이제 브리타가 나왔죠. 사례가 큰 문제가. 그래서 대량가락. 이 행시는 행정법이 대량가락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많았고, 제가 시험 볼 때도 대량가락했어요. 그래서 행시는 직렬별로 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직렬별로 일반직, 법무행정직, 기법, 대량 직렬별로 합격자 발표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직렬은 이제 합격자도 못 채웠던 해가 있었어요. 행시는 자주 꽈락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념 도출하고 개념 간의 중심을 설수를 해서 하면 명가락 한다. 생각지도 않게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사 학습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본사 학습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즉 개념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이해하시고 전체 구조 있죠. 전체 구조. 아까 말씀드린 행정법 사례풀이 구조, 그런 전체 구조를 이해하셔가지고 시험장에서 이제 사례풀이 구조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이제 뭘 묻는지 파악하셔가지고 그 개념을 도출하셔고요. 그다음에 개념 간의 관계를 중심 설명을 하시면 꽈락이 안 나옵니다. 고득점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이제 변시가 작년이죠. 작년 변시가 브리타가 나왔어. 브리타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들어두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치수송에서 변시에서 기각 판결 나왔단 말이죠. 기각 판결. 그러면 기각 판결 나왔는데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이걸 물었어요. 직권 취소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간단해요. 이제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 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법 위반해가지고 영업 허가 취소가 나왔단 말이죠. 영업 허가 취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취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 판결 났어요. 그럼 이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진 거죠. 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행정청이 그래, 직권 취소 불쌍하다라고 직권 취소 할 수 있는가라는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다 공부하다 보면 끝나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 판결의 효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의 효력. 기각 판결 효력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기판력이라는 걸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기속력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그다음에 직권취소는 행정기본법에 있어요. 직권취소 개념.
행정기본법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볼 건데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기업팔림권과 직권처소의 관계, 기속력과 직권처소 관계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기판력의 개념 쓰고요. 개념 쓰고 기속력이라는 개념 쓰고요. 개념 정도는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직권처소라는 개념은 행정기본법에 있고요. 하나, 둘, 셋. 하나 썼죠? 그 다음에 기판력과 직권처소 관계 4개. 네 번째 쓰고 기속력과 직권처소 관계 5번째 쓰고 이렇게 쓰면 그럴듯하게 나와요. 그럴듯하게 나오면 이제 이 명가락이 아니라 먼가락이 아니라 고득점 나 고득점. 그래서 개념 쓰시고 개념과 관계,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를 쓰시면 고르신 나옵니다. 고득점. 제가 그 옛날에 행시 할 브리트 때도 그 50점짜리가 사례가 브리트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남들 까락 맞을 때 이제 행정법 잘 나가서 붙을 수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터득한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교수님들이 이 친구는 행정법 잘 이해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점수 잘 줘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세 가지죠. 기출 쟁점의 반복 출제되니까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최신 판례가 빈출되니까 최근 3년치 판례를 좀 봐야겠다. 브리타가 나오기도 하니까 기본사 학습을 착실해야겠구나. 이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교재 보시면 이제 교재는 이것만 여기까지 할게요. 학습법은 됐고 기본서 읽으시면 되죠. 읽으시면 되고 어느 채널 보시면 상관없어요. 어느 채널 보셔도 상관없고요.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타 강사 책을 많이 보죠. 보죠. 일타 강사 책 안 봐도 돼요. 시험 분 아무런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셔야 되고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은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들한테 이제 다 보셔야 되고, 사례만 행시하신 분이나 법행하신 분들은 사례형만 보시면 되죠. 최근 3년간 판례. 이렇게 하시면 행정법 교재는 끝납니다. 제가 이제 그때 그 행시할 때 지금은 홍정석 교수님 아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행정법 특강 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제가 이 책이 2판을 봤을 거예요. 2판. 오래됐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2판을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행정석 교수님이 2판을 봤냐면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교수 기본서가 2권이었어요. 2권. 교수님 지금 요새는 행정법 책이 한 권으로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2권 나왔어요. 행정법 1, 2 아니면 행정법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2권 나왔는데 홍정석 교수님이 최초로 한 권으로 낸 거죠. 한 권으로. 한 그때 90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봤어요. 그 당시. 저는 이제 저 혼자 봤어요. 저 혼자. 그 당시에 이 책 가지고 강의하는 강의도 없었고 저 혼자 봤어. 혼자. 그래도 까락 안 맞고 좀 붙습니다. 이 책이 좀 어려워요. 홍준석 선생님 책이 어려워요. 교수님 책을 보라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이 소설이 많아가지고 이 소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험 보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다들 이 책을 보더라고요. 다들 나중에 해보니까. 아무튼 책은 여러분들이 맞는 책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됐고요. 기출문제는 여기 사례형 있잖아요. 여기 사례형. 행시하신 분들은 사례 기출문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년간 판례 꼭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카페에 오셔가지고 3년간 판례는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볼 시간도 없습니다. 더 이상 볼 시간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독서실을 딱 가보면 이제 열람실에 꼽혀 있는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지 뭐 경쟁을 잘하는지 행정법을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꼽혀 있는 책장에 꼽혀 있는 책을 보면 이제 일일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 제 독서실 제가 공부할 독서실에 경제학 책이 6권 있어서 미시 3권, 거시 3권 있었고 행정법이 딱 두 권 있었어요. 기본서 하나, 사례집 하나 이렇게 딱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걸 내가 잘했을까요? 행정법일까요? 경제일까요? 행정법이었어요.
행정법 제가 한 번도 까락을 맞은 적 없어요. 뭐 초시 이게 첫 번째 시험 볼 때 보통 행시 1차 붙고 나서 첫 번째 시험 보면 대부분 까락 나와요. 38점, 39점 나와요. 좀 잘 보면 42점 나오고. 근데 첫 번째 시험이 50이 나와서 50점. 첫 번째 시험에서 1차 붙점 맞아.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부터는 58점 항상 넘어가거든요. 58점 항상 넘어갔어요. 58점이 넘어갔어요. 그럼 52점, 58점이 어떤 의미냐? 지금하고 그 당시 문제 그 점수가 좀 개념이 없을 텐데 제가 시험 볼 때는요 55점이 컨트라인이었어요. 55점이 커트라인. 그다음에 60점이 수석이에요. 수석. 60점 살짝 넘으면 수석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커트라인 60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60점이 커트라인이 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점수가 인플레이가 돼서 그래요. 점수가 좀 부풀려진 면이 있어서요. 그렇고 아무튼 제가 공부할 때는 55점 커트라인이었고 60점이 수석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합격권이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55점만 넘으면 합격하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행정법을 처음에는 52점 맞아가지고 불합격권이었는데 58점 넘으면 수석에 가까워진 점수잖아요. 저 항상 점수가 잘 나왔죠. 한 번도 꽈락이 나온 적이 없고요. 경제학 어떻게 점수가 나왔냐면 첫 번째 시험 볼 때 42점 나왔어요. 아 잘했죠. 첫 번째 시험 볼 때 42점 나왔어요. 잘했어요. 경제 첫 번째 시험 봐서 42점 나오면 훌륭한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 꽈락 나오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죠. 미시, 책, 거시책 6건을 공부해왔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두 번째 시험 보니까 38점. 꽈락이죠. 세 번째 보니까 37점. 공부를 계속하는데 점수가 내려가요. 공부를 계속하는데 점수는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미시 한 권, 거시 한 권. 딱 두 권만 남겨놓고 추가로 뭘 했냐면 그 경제학책 보면 연습 문제 있어요. 미시나 교수님 책들 그 책 보면 각 챕터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미시 한 권, 거시 한 권 풀고 보고 연습 문제 꼭 풀었어요. 그럼 몇 점 나왔을까요? 61 나왔어요. 61. 이겁니다. 그러니까 책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 책이 너무 많아. 경제학 이렇게 필요 없거든요. 한 권씩만 제대로 봐도 돼요. 그 풀고 연습 문제 좀 풀고 하면 점수는 잘 나오게 됐습니다. 행정법도요. 기본서 한 권, 사례집 한 권이면 까락 안 나와요.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로스쿨 다닐 때 그 로스쿨 학생, 그 변시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책을 너무 많이 봐요. 변시 수험생도 책이 너무 많아. 왜냐면 이 책 좋으니까 좋다니까 이거 보고 저쪽 보니까 좋다니까 B 보고 같은 과목을 이렇게 뭐 C 보고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아요. 뭐 기본서, 암기장, 사례지, 서브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보죠. 점수 잘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점수 당연히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와요. 학점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이 변시 수험생의 특징이 이래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다 해서 시험 붙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로스쿨 다닐 때 그 저한테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 보는 어떤 시험이든 보통 기본서가 1000페이지잖아요. 1000페이지, 뭐 1000페이지 넘는 책도 있고 과목도 있고 1000페이지 넘지 않는 과목도 있는데 퉁쳐서 1000페이지 치고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열심히 파면 대한민국에서 못 붙을 시험은 없어요. 다 붙어요. 이게 안 되니까 못 붙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제 책은 1000페이지 안 되잖아요. 1000페이지 안 되는데 뭐가 됐든 1000페이지 정도 책을 공부를 해서 이 한 권을 열심히 파서 못 붙을 시험은 없어요. 다 합격해요. 다 합격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되니까 시험 못 붙는 거죠.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경제학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지 마시고 행정법 공부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 좀 더 나갑시다. 그래서 이제 행정법의 학습 방법, 행정법 학습 방법. 그래서 뭐라 써요? 해독수보다 정확하게 학습하자.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독수를 여러분 따지는데 여러분 해독수를 늘리는 이유 뭐냐면 늘려가지고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보다도 저는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정확하게 높여서 암기도 하고 그 이해도 하자 이렇게. 이해가 되면 저절로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독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제가 본 그래요. 정확하게 공부하자,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공부 방법이 뭐냐면, 이거 써놓은 거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공부해서 했는데, 써놨어요. 사례형, 선택형, 사례형, 기본서, 선택형, 사례형, 밑에 기록형인데, 잠깐 간단히 보시면, 기본서 학습 방법. 제가 공부할 때 했던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일단 예습을 하세요, 예습하는데, 목차만 읽기. 판례 목차 포함.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보시면 175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아무 데나 펴주시면 되는데 175페이지 보시면 175페이지 말고 앞으로 가셔서 아무 데나 펴면 되는데 157페이지 잠깐 볼까요? 157페이지에 목차만 읽기. 판례 목차 포함. 이것을 3번 정도 반복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습하냐면 제 5절 행정의 부관 있죠? 어떻게 보시면 서설, 의, 구별 개념, 법정 구간, 부관 X, 수상 부담, 수상 허가, 부관 X, 종류, 조건, 의, 종류, 기한, 의, 이런 거 하는구나. 그 다음에 종류, 부담, 의, 법적 성질, 부담의 분홍성, 부담의 조정성, 조건과 부담의 구별, 조건과 부담의 구별 실익 쭉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판례 목차 포함. 여기 판례 목차 포함되어 있잖아요. 판례 목차 어떻게 보냐면 159페이지 보면 판례가 있어요. 새까맣게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이게 새까맣게 써놨잖아요. 진하게. 이게 판례 목차예요. 사도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개설 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건설을 받지 못한 경우 이 공사기간을 사도 개설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 개설 허가가 당연히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 됐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만 읽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판례 목차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목차 말씀드리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답안하실 때 키워드예요. 답안지 못 쓰는 키워드예요. 이게 판례 목차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버트 만들 때 지금은 이게 어느 책에 제 책만 아니라 어느 책이나 이렇게 판례 목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할 땐 판례 목차가 없었어요. 판교요지만 얇은 기술에 판교요지가 있잖아요. 이 판교요지만 있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 그 당시 책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판교요지를 다 읽고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서버트 만들려면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걸 다 읽고 판결을 다 읽고 정리하는 거죠. 너무 힘들었던 거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판례를 검색해 보니까 판례 목차가 있더라는 거죠. 판례 목차가 있더라. 이것을 잘 읽고 키워드로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읽고 목차 아까 말씀드렸죠. 목차 쭉 읽고 판례는 판례 목차만 읽고 3번 정도 반복하세요. 3번 정도.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내용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용은 강의하면서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복습하실 때 이제 복습할 때 정독하는 거죠. 내용 정독할 때 내용 읽고 이제 목차랑 같이 내용 정도 읽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강의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 목차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목차하고 판례 목차 포함해서 이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책을 어떻게 정리하시냐면 이 정독하는 거고요. 기본서 정독하는 거고 기본서 정독하고 이 목차를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기본 정독했다가 정독 다 끝났으면 목차만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기본 정독했다가 1회독은 기본 정독, 2회독은 목차 확인, 3회독은 기본 정독, 4회독은 목차 확인.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왜냐면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건 기본 정독은 내용 파악하는 데 중점이 있고요.
기본적인 내용을 파는 좀 있고요. 목차 확인하는 건 체계 잡으라는 뜻이에요. 이 목차를 확인하는 것은 체계를 잡으라는 뜻이에요. 행제법 체계를 잡으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거부터 하는 거죠. 지금 예습하실 때 목차만 들어오고 강의 듣고 강의 끝나면 기본 정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강의 다 끝나면 이제 목차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는 거죠. 다른 과목 했다가 다른 과목 하고 이제 경작하고 뭐 행정하고 정착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사회독하고 다시 목차만 확인하고 기본서 읽고 여기서 왔다가 지그재그도 왔다 갔다 하시면 행제법이 책 한 권 끝나요. 이 책 역시 안 봐도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판례 목차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기도 해요. 또 그래서 써놨죠. 이 판례 목차가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 출제되기도 하고요. 사례형 기록형에서 키워드로도 활용하고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기본수 정독하고 목차 확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잘 파악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형 안 하니까 선택은 넘어갑시다. 오답노트 만들기 됐고요. 선택형 우리는 행시하신 분 안 하니까 이거 알아서 보시고 사례형 사례집이요. 사례집 보는 방법이에요. 이건 사례집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례집. 사례형 학습법은 뭐냐면 사례집을 보는 방법. 그래서 1회독 할 때는요. 이제 1회독 할 때 일단 이거 1회독은 목차 서브 만들기, 2회독은 키워드 정리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사례집 행시할 때 사례집을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어떤 형이 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1회독 할 때 목차를 정리해봐라. 그 다음에 2회독 할 때 그 목차 안에 키워드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두 번만 보면 사례집은 다 끝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례집 보실 때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하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하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쭉 보고서 쟁점 노트에다가 깨끗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연습장에다가 문제 읽고 사실관계 읽고 문제 읽은 다음에 쟁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쟁점을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 쟁점이 4가지 쟁점이었다. 그러면 4가지 쟁점이었다. 여러분들은 2개 잡아도 상관없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데 뭐 하는 게 처음 하는 건데 뭐. 그래서 쟁점 2개 파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쟁점 2개 파악됐으니까 간단히 노트에 적어 놓는 거야. 적어 보는 거야. 쟁점만.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면 이게 학설은 긍정설이 있고 부정설이 있고 전류설이 있는데 판례가 긍정설이었나 부정설이었나 그런 것 같고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생각나는 적어 보는 거죠. 두 번째 쟁점은 이것은 판례가 부정설이었나 긍정설이었나 이렇게 생각나는 적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려면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낙서하듯이 적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봐야죠. 보시면서 보신 다음에 사례집을 정독을 하시는 거죠. 정독하세요. 정독하신 다음에 쭉 보세요. 그 다음에 보실 때 다 끝났잖아요. 그 사례가 사례가 끝났으면 목차만 정리해보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목차만 정리해보는 겁니다. 목차 뭐가 있겠어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1. 문제 소재. 안에 내용 쓰지 말고 목차 소재. 2.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법적 성질.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요. 성질. 그 다음에 이 재량인지 여부. 책에는 이렇게 뭐라고 써 있겠죠? 이게 목차만 적어놓은 거예요. 목차만 이렇게. 3번 목차 뭐라고 써 있을 테고 4번 목차 뭐라고 써 있을 테고 목차만 적어보는 거다. 이렇게 목차만 안에 있는 그 숫자 목차까지 로마자 목차만 뿐만 아니라 안에 숫자 목차까지 목차만 적어보는 겁니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음날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반복해서 보세요. 그 다음날. 그래서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목자 수업 만든 이유는 뭐냐면 논점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 논점 누락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논점 누락 방지. 그러면 치명타. 그래서 논점 흐름을 파악하고 논점 누락 방지하기 위해서 목차 서브만 만들어 보는 겁니다. 쭉쭉쭉쭉. 그 다음에 이해해석할 때 키워드 정리한다. 이해해석할 때. 정확한 답안 작성하기 위해서 쭉 가셔서 보시면 여기. 이제 이해해석할 때 문제 소재, 이 법사 성질, 재량인지 여부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 3번, 로마 4번 이렇게 목차만 써놨잖아요. 이 안에다가 이제 키워드를 정리하는 키워드. 단어 중심으로. 키워드가 단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제 노트 있죠? 제 노트, 오늘 나눠둔 노트 있죠? 노트처럼 정리하시면 돼요. 노트처럼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트처럼. 각 노트처럼 단어하고 뭐가 됐어요? 단어, OX, 화살표만 있죠. 노트에 보면 제 원래 이 강의 노트가 서브노트인데 이 서브노트 가지고 책을 만들고 사례를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단어하고 OX하고 화살표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단어하고 OX 화살표. 이 노트 있는 것처럼 노트에 보시면 장황하게 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노트가 장황하게 뭘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어하고 OX하고 화살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하고 OX 화살표 가지고 이 안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사례 서브노트가 됩니다. 근데 제가 물론 이거 다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제 올해는 사례진 노트를 이렇게 정리해놨거든요. 이렇게 정리해서 강의를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할 때는 목차 서브 만들고 이해도 갔을 때는 키워드 정리하고 끝났습니다. 사례집. 이거 가지고 서브노트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사례집은 집어치우고 노트만 계속 보는 겁니다. 이거만 계속 보는 거. 이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그 답안지를 못 쓸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고요. 됐죠? 네, 기록형은 우린 안 하니까 변호사 시험 보는 친구 하는데 됐고 기록형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기록형 우리가 할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이것만 하고 싶시다. 행정법에서 무엇을 학습하는가? 이것만 하고 싶시다. 무엇을 학습하는지 봅시다. 여기서는 뭘 보시냐면 이제 소송 형태만 보세요. 소송 형태. 어떤 소송을 공부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티소송이다, 무효동 항해소송이다, 부적 위반 항해소송이다, 국가변청소송이다, 당사소송이다 이런 거 배울 텐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 빌드업하는 거거든요. 빌드업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뭘 배우는지, 어떤 소송을 공부하는지 보세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축사, 소울이죠, 소울이. 대지율이죠.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서 논산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산시장은요, 갑의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거부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 갑은 논산시장의 건축신고 반려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습니까? 그죠? 첫 번째 형태, 취소송이 나왔어요. 취소해달라는 거죠. 건축신고 반려한 거 취소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신고해달라는 거죠. 신고를 수리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취소가 나왔어요. 됐습니다. 여기는 우선 이제 판례이거나 아니면 사례 기출문제이거나 그래요. 그런데 없으면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일부러 만든 것도 있는데 중요합니다. 이거 소송 형태만 보세요. 일단 취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의 소울이요, 소울이를 건축하기 위해서 강릉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강릉시장은요, 갑에 대해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 갑은 강릉시장의 건축 불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또 나왔죠, 취소송. 앞에는 건축신고 반려에 대해서 취소송을 하는 거고, 뒤것은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아무튼 취소송을 나왔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갑은 저녁에 음주를 하고요.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갑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갑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네, 또 나왔죠. 취소송.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송. 그 다음에 유심 불허가 뭐냐면 논산시장의 건축신고 반려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할 수 있다. 강릉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해서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취소송을 제기했는가? 할 수 있다. 첫 번째 소송 나왔습니다. 취소송. 4번 볼까요? 갑에게는 쌍둥이 형제의 을이 있어요. 여기. 갑과 을이 쌍둥이라는 거죠. 근데 관악세무서장은요, 갑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을 갑으로 오인해가지고 갑에게 재산세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은 관악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무효동 확인소송을 제기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무효동 확인소송. 두 번째 소송입니다. 무효동 확인소송. 이것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뭘 다투냐면 관악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관악구청장의 재산세 부과 처분에서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승소 판결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소송입니다. 취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다 사례 문제예요. 이걸 여기다가 좀 사실관계 더 풍부하게 집어넣으면요. 다 판례거든요. 판례이거나 사례 기출문제예요. 사례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히 줄여놨는데 여기다가 사실관계 더 풍부하게 집어넣으면 사례 문제가 돼요. 됐고 5번 문제. 5번 볼까? 5번. 갑은 관악산 입구에 연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관악구청장에게 연탄공장 설립하고를 신청했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연탄공장 관악구 입구에다가 이제 연탄공장 만든대요. 만들겠다고 연탄공장 설립하고를 신청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관악구청장은 갑에게 연탄공장 설립하고를 해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여기다가 연탄공장 설립하고를 해줬습니다. 그럼 갑은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앞에다가 이제 연탄공장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연탄 찍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누가 난리 났어요? 인근 주민. 을은 난리 났죠. 새카만 물을 먹어야 되니까 을이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인근 주민 을이 이제 관악구청장의 연탄공장 설립하고를 취소송을 다툴 수 있는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나왔죠? 여기. 취소송. 근데 아마 이것은 인근 주민이죠. 제3자. 이 인근 주민은 연탄공장 설립하고의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예요. 제3자. 중요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아무튼 그것도 할 수 있다. 보시면 6번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마땅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갑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부작위했다는 거죠. 부작위. 아무것도 안 해. 이 경우에 갑은요,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송 형태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세 번째 형태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마땅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됐고, 7번째 봅시다. 갑은 새만금 일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새만금에 공유수면 매립사, 이 간척이에요, 간척. 간척했다는 뜻입니다. 공유수면 바다를 말하고,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해요. 바다를 매립했다는 거죠. 간척했다는 거예요. 공유수면 매립 사업이 진행되어서 완전히 매립됐습니다. 그러면 어업을 종사할 수 없겠죠? 근데 이에 갑은 갑자기 대한민국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나왔어요. 앞에서는 관악구청장, 대통령. 근데 대한민국이 나왔다, 대한민국이. 일단 이렇게 합시다. 대한민국. 손실보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소송. 세 번째입니다. 손실보상 청구 소송. 이것은 이제 갑자기 대한민국이 나왔어요. 대한민국이. 여기는 논산시장이거나
강릉시장이거나 관악구청장이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갑자기 대한민국이 나왔어요. 이것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손시발 청구성처럼 대한민국을 상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하거나 그런 소식 원칙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 원칙인데 이게 예외적으로 이런 소송 형태를 인정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에서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아무튼 그렇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시발 청구성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번.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갑은 강원도 속초시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초시는 이제 이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해요. 그래서 갑의 토지를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속초시는 GS건설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어요. 네가 만들어라. 속초시가 GS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가지고 GS건설 주식회사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GS건설 주식회사는 갑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갑과 협의를 거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니까 GS건설 주식회사는 속초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속초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갑의 토지를 수용한다는 제기를 하고요. 보상금을 1억 원 하는 재결을 합니다. 이 경우에 갑은요. 속초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지에 대해서 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토지보상금만을 다투는 경우에 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나왔죠? 수용 제기를 대해서 이 5번은요, 8번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작년에 행시에 나왔던 문제 거의 비슷해요. 수용 제기를 있을 경우에 이걸 죄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그 보상금 1억 원이 너무 보상금 1억이잖아요. 1억 원이 너무 작으니까 2억 원 달라고 해가지고 보상금만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보상금 증액 정모성.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나옵니다. 그다음에 읽으면 보세요. 읽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결론 다 할 수 있답니다. 결론 다 할 수 있다고 이거 보세요. 지금 뭐 하냐면 이런 걸 배우는 걸 이런 거 배울 텐데 어떤 사실관계에서 이런 소송하게 되는지를 좀 감이라도 잡고 가자. 그런 점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봅시다. 9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볼까요? A군 소유 이마에 25가구가 주택을 지어서 살고 있어요. 이 주택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되어 온 약 10평 정도의 공터가 있어요. 공터 뒤편에는 암벽이 있다는 거죠. 이 암벽의 높이가 3m인데 상층부가 하단부보다 약 1m가량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니까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보수해달라고 미뤄를 신청했어요. 근데 A군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해빙기가 돼가지고 암벽이 녹았다는 거죠. 녹아가지고 금이 생기면서 상층부 암벽이 붕괴돼가지고 놀이터에 놀던 아이들이 3명이 사망했어요. 불행한 사고가 나타났죠. 그럼 사고 후에 사망한 어린이 부모 갑 등은요, A군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두 번째 소송, 국가배상 청구소송. 맞습니다. 이게. 여기서 취소송은, 여기 취소는 똑같은 거니까. 근데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은,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이 손실보상 청구소송을 말해요. 예. 다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9번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이 10번 볼까요, 10번? 이것도 제가 이제 만든 건데, 갑은 590치 합격했어요. 합격해가지고, 국토교통부에 배치돼가지고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갑에게 월급을 지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일 없겠지만,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공무원한테 월급을 못 줄 일 없겠지만, 이런 일이 있다 합시다. 이 경우에 갑은 대한민국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월급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 지급 청구소송. 월급 지급 청구 소송. 그래서 내가 뭐라 써냐면 당사자 소송이라고 써놨어. 당사자 소송.
특별히 여기다 당사소송을 써놨어요. 당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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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사소송을 나중에 할 텐데, 이 당사소송은 민사소송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소송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차이가 뭐냐? 민사소송은요, 민사법원에 제기하고요. 민사법원에 제기하고, 당사소송은요, 행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당사소송, 민사소송 똑같다. 차이가 있다면 민사소송은 민사법원에, 당사소송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이 월급 받으면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사소송으로 월급 지급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11번 볼까요? 갑은 5억 공제 합계해가지고요, 국토교통부 배치돼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갑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 갑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공무원한테 임용 결격 사유가 되면 이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 당연 뭐예요? 임용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갑에게 당연 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너 나가라는 거죠. 시험 합격했는데. 근데 갑이 다투려고 그래요. 이 경우에 갑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당연 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를 제기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당사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지, 이게 문제되죠. 답은 이겁니다.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그래서 당사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나중에 왜 당연 퇴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가 되지 않는지는 나중에 봅시다. 아무튼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것도 당사소송입니다. 당사소송입니다. 그래서 보상금 증액소송도 당사소송이고요. 이것도 나중에 나올 텐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것도 당사소송이고, 손실보상 청구소송도 당사소송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 크게 볼 거 뭐냐면 취소소송 공부할 거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어느 책이나 이게 취소용이 90% 정도와 차지해요. 실무소송도 취소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작위 이와 확인소송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배수 청구소송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을 공부할 겁니다. 크게 나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사자 소송 공부할 겁니다. 이 당사자 소송에는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있고,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도 있고, 월급 지급 청구소송도 있고,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당사자 소송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 할 때 복잡할 텐데 그렇게 이해하세요. 당사자 소송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이 있다.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아니면 손실보상 청구소송, 월급 지급 청구소송,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셨죠? 떨어지겠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쉬었다 할 텐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취소소송입니다. 자, 쉬었다가 이제